안녕하세요. 쿨하게 배우고 쿨하게 낙찰받는 쿨한 경매 쿠스입니다. 최근 6월 27일자로 시행된 새로운 부동산 대출 규제 소식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규제가 우리가 활용하는 경약 대출에도 영향을 줄까요? 오늘은 627 대출 규제와 경약 대출의 관계, 정확히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매매사업자나 일반 사업자 대출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최대 한도가 주택의 가격과 상관없이 수도권 기준 최대 6억 원으로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 의무화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주택자의 경우인데요. 대출 금액 한도는 6억으로 동일하며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화,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이 붙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고 갭 투자하는 것도 막혔습니다. 주택을 갭 투자로 매입할 경우 기존 전세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핵심은 투기 목적의 가계 대출을 막고 실거주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경매에서 경락 대출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경락 대출이란 쉽게 말해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일반 주담대와의 차이점은 시세보다 저렴한 낙찰가 기준으로 대출 비율 LTV라고 말하죠.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27 규제에 따라 경락 대출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출금 6억 한도 제한입니다. 즉 기존에는 경락 대출 LTV가 최대 70에서 80%까지 가능했다면 이번 규제로 수도권 내 일부 고가 물건은 최대 6억까지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10억 원의 아파트를 7억 원에 낙찰받았다고 해볼게요. 기존에는 최대 70%로 약 4억 9천만 원까지 가능했다면 이번 대출 규제 이후에도 대출 금액은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15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낙찰받은 경우 기존엔 최대 7억까지 가능했지만 이제 최대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30억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15억 정도만 있으면 매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대출 규제로 최대 한도가 6억이기 때문에 24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경락 대출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매매사업자 신탁대출의 경우에는 감정가 60, 낙찰가 90%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매매사업자 근저당 대출은 감정가 60%에서 소액 임차인의 방빼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일반 사업자 신탁대출은 감정가의 80% 또는 낙찰가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것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일반 사업자 근저당 대출은 최우선 변제금을 방빼기한 금액으로 대출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사업자 대출은 6억 한도 제한이 없으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가계대출일 경우 6억 한도 제한이 무조건 적용되고요. 무주택자 생애 최초는 이전에는 80%였지만 모두 낙찰가의 70%까지만 대출이 시행이 되고 6개월 이내 전입 조건과 1주택인 경우 6개월 이내 처분 조건과 전입 조건이 모두 들어갑니다. 이 점 꼭 상기하시고 다주택자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이 무조건 막혔습니다. 대출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매 입찰차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수도권 내 고가 부동산 입찰 시 대출한도 6억 원 이내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낙찰받은 부동산에 6개월 내에 실제 거주할 계획을 명확히 잡아두셔야 합니다. 전입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만약 높은 금액으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매 전 미리 추가 자금, 자기 자본 계획 등을 마련하시는 전략도 필수입니다. 경매 입찰 전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입찰 전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은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경락대출 예상 가능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한도 유각 제한을 꼭 고려하시고요. 두 번째로 낙찰가와 예상 수리비, 세금 등 실제 투입되는 투입자금을 총액을 미리 산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만 잘하면 규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자들의 현실적인 대안 방안은 현재 대출 규제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락대출 시 사업자 대출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매매사업자는 주택을 매매로 하는 취지에 타당하여 바로 규제가 들어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경락대출에 다른 방안이 없을 시에는 매매사업자 대출로 몰릴 것이고, 그렇다면 이전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대출 비율을 줄이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경매는 어떤 규제 속에서도 반드시 기회가 존재합니다. 규제를 정확히 알고 대응 전략을 세우면 오히려 남들보다 유리한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쿨한 경매는 실시간으로 최신 규제를 분석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감사합니다.